여자를 좀 더 빡세게 했어야지. 방금 들어올 거면 이거는 좀 신나게 들어왔어야지. 눈치 보다가 너무 괜찮나? 인심이야, 이거. 괜찮나? 괜찮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MSG식의 지식톡톡 뉴스레터 강의 시간으로 돌아온 저는 강민수고요. 오늘의 내용 바로 이집트 미술입니다. 고대 이집트 하면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들도 생각이 날 거고, 미라도 있고요, 파라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 중에서도 우리 또 이집트 벽화도 많이 봤었잖아요. 벽화의 특이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벽화를 이렇게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을 거고, 물론 입시 준비하면서 너무 봤을 수도 있겠다. 이집트 미술이 참 독특해요. 보면서도 약간 기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얼굴은 정면. 측면을, 얼굴이 정면이에요. 눈. 아니야, 나 이거 잘라줘.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얼굴은 측면을 봐서 콧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다시 정면을 보고 있고 다리는 또 측면을 보고 있고요. 되게 기괴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얘네는 대체 뭘 그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집트 미술은 왜 그런 기괴한 모습을 띄었나? 라는 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집트 미술이 그렇게 기괴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발전이에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집트 미술은요, 엄청나게 입체성을 띠고 있어요. 엄청난 입체성을 띄우고 있는데, 입체성이라 함은 뭐랑 관련이 있냐? 기하랑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벌써부터 어려. 근데 이집트의 기하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데 기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을 많이 했을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기록을 보면요,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요. 겁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강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어디에 농사를 지었었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농사 지었던 만큼 땅을 잘라서 줘야 돼요. 배분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기하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집트가 기하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문명이었고요. 그런 학문적 발전이 있다 보니 이 학문적 발전이 미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집트 미술에선 그런 욕구가 보여요. 인간을 최대한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다. 근데 본연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본질이에요? 뭐 마음이 본질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그 무언가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상을 쫓으면서 뭐가 진짜 그 본체인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담긴 게 이집트 미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카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보이지. 근데 온 게 없어요. 지금 보내드리려고요? 준비를 안 하시고. 아니요. 거기 그림을 잘 보시면 눈은 정면이죠? 네. 근데 고개를 돌렸죠? 이게 뭐냐면, 눈은 컨닝하는 거죠. 아니고요. 눈은 정면으로 봤을 때가 눈을 가장 잘 담는다고 생각을 해서 정면을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나 머리. 자, 보세요. 우리 정면으로 봤을 때 머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머리의 정확한 뒤통수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선 측면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으로 정면을 봤을 때는 코의 굴곡이나 이마의 굴곡 혹은 뒤통수의 굴곡을 보여줄 수 없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코랑 이마, 턱, 그리고 뒤에 뒤통수까지 전부 다 모양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옆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 봐주실래요? 몸통은 정면을 보고 있죠. 측면을 보면은 팔에 뭐가 가려져요? 전체 몸이 가려지죠. 그래서 이제 뭐 가슴 쪽이라든지 배 쪽이라든지 이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정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다리 볼게요. 다리나 발. 자, 발도요, 생각해보면은 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면에서 그냥 그림만 그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놓으면요, 발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관절의 위치, 그리고 다양한 다리 모양까지 전체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체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그릴 때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상체는 정면, 다시 하체는 측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입체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원근법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을 넣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명암으로 입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체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가장 입체적으로 보이는
위치의 평면 그림을 그리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인간은 저렇게 생겼어요? 사실 인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인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근데 왜 저렇게 그렸을까? 그걸 보기 전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마저도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진짜요? 밑에 그림 다시 볼게요. 나무들은 어떻게 생겼어? 나무들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겼지. 아 카페처럼. 네. 왜냐면 원래 사실 나무는 저렇게 있지 않잖아요. 완전 누워 있는 거죠. 왜 눕혀놓은 거야? 그게 제일 잘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나무의 형상을. 자, 그 다음에 물고기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옆으로 누워서 헤엄쳐요. 사실 물고기가 옆으로 누워서 헤엄칩니까?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넙치인가? 넙치도 아니지. 뭐야 그게? 뭐였지? 광어? 광어. 미안. 네. 이집트의 광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집트는 현실 세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라도 만들잖아요. 미라 어떻게 만들어요? 공기 다 빼요. 뇌를 빼요. 내장을 싹싹 긁어내고 네. 그 갈고리를 통해서 이제 뇌를 긁어내고 이렇게 모든 걸 빈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뭘 감아요? 파피루스를 근데 그 내용들이 미라에 감겨있는 파피루스의 내용들을 보면 주문 같은 것들 남자를 원. 좀 더 빡세게 했어야지. 방금 들어올 거면 이거는 좀 신나게 들어왔어야지. 눈치 보다가 괜찮나? 너무 괜찮나? 괜찮나? 그래서 망자가 됐을 때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외워야 되는 주문들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제 괜찮은 사람이었다를 증명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세,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지. 사람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제일 본질을 담기 좋은 형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가장 본질을 담기에 적합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격화한 거예요. 이집트 미술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양이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이도 되게 성스러운 존재로 생각해서 많이 그려놓고 하거든요. 이집트의 동물 그림들도 전부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보면 볼수록 그냥 편하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은 원래 동그라미 하는 게 편하잖아. 아니 그렇겠지만 아침 먹고 땜 저녁 먹고 땜 정했겠지. 입체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게 드러난 건 거예요. 가장 입체적이고 기하적으로 이걸 뜯어봤을 때 가장 완벽한 상태를 담고 싶은데 그게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면, 측면 뭐가 가장 제일 적합한 것인가 하고 그걸 뜯어본 상태에서 적용을 시킨 거다, 그림에. 이거를 현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죠. 특히 뭐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미술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것처럼 이집트는 입체에 대한 걸 표현하기 위한 미술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원근법이 나오기 전까지 이집트의 이 입체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저것도 입시 미술이네. 그쵸, 이집트 모든 입시. 과목의 첫 수업시간 다 이집트 미술이란 아. 무엇인가 카논이었죠. 우리 카논 얘기 안 했다. 그 아까 그 기하해가지고 이렇게 형식화 시켰다. 이 형식화를 카논이라고 한다. 수학은 빨리 나가. 너가 나오는 게 낫겠다. 카논이 입체 미술을 이제 담는 그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인체의 비율을 정확하게 짜놓은 걸 카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야. 그래서 옛날에 장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이건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건데, 어떤 장인이 상반신을 그려, 다른 장인이 하반신을 그려, 두 개를 합쳐. 그럼 그게 진짜 상하반신이 딱 맞는 거야. 엑조디아 같은 거. 왜냐면 엑조디아 같은 거지. 이거 이집트 그거잖아. 맞아요. 두 장인이 뭐가 같은 거야? 인체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명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정형화돼 있다는. 그래, 규격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장인 두 명이 그려도 그걸 합쳤을 때는 짝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카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집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개혁을 겪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술 형식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레터에서 공개를 할게요. 레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터 내용을 보시면 이 이후에 종교 개혁과 이제 종교 개혁의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 양식,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실패까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입시 안 해가지고 레터로 넘기는 거 아니지? 원래 실제 마지막 대본에 그렇게 돼 있고, 굉장히 예리했어요. 시간적 내용을 어쨌든 압축하려고 이렇게 담았고요. 이번 레터 같은 경우에는 강채윤 양과 이제 김지민 양의 합작. 합작 탁 합쳐졌더니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저 봤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수업 재밌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 뾰루지났어요. 저런 단추 많이 없어지지 않았니? 그때는 완전 그 터지기 직전에 뾰루지였고 지금은 그때는 하얘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지금 하얘가지고 지금 딱 티나.